반갑습니다. 테마로드의 테리 아버지입니다. 자, 오늘도 신계 시즌5 타이틀 재개발 빌라 리뷰해 보겠습니다. 사연은 20년 전 충주의 빌라 재개발이 된다 그래서 그 근처에 같은 빌라 구성원들 간에 상당한 불화들이 있었답니다. 재개발을 해야 된다. 재개발 반대한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 이제 이 시나리오에는 301호 아저씨가 상당히 이 재개발에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사 가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어디로 갈 데가 어디 있어. 뭐 이런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이웃 관계가 상당히 나빠지고 인심이 좀 흉흉해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집에 올라오다가 복도에서 누군가가 뒤에서 끌어당겨서 넘어지면서 한쪽을 못 쓰게 돼요. 왼쪽이 마비가 되어버려요. 아버지가. 왼쪽이 마비가 되면서 머리가 터졌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셔서 집에 오는데도 그 트라우마가 자리를 잡아서 계단을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 사람 잡아 했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잡아 다녔다는 거지. 그래서 넘어졌다고. 집에 올라가는데 5층이었는데 4층에서 5층으로 딱 올라가는 초입을 딱 돌아가는데 코너를 돌아가는데 피 흘린 쥐가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야. 치우고 나면 또 생기고 치우고 나면 또 생기고 하는 생사도 생겨요. 이 내용상에서 바라봤을 때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고 하기에는 좀 약간 억지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스토리상 사실은. 피 흘리는 쥐 사체가 계속 발견되는 거.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잠깐 이 제보자가 나오는데 계단을 내려오는데 흰 옷 원피스 같은 걸 입은 여자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보여요. 그래 저기요 부릅니다. 부르는데 이 여자가 쫙 내려가면서 따라 내려갔는데 301호 쪽으로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301호 문을 퉁퉁 두드립니다. 두드리면서 아저씨 문 열어요. 두드리니까 이 남자가 나와요. 남자가 나와서 왜 그러는데 이래 된 거지. 방금 여자 아저씨 딸이에요. 누구야? 이래 따지니까 여자가 어디 있어? 그래 이제 도로라 소리도 안 하는데 이 여자가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서 막 살피는데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도 밤마다 여자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어. 너희들은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하고 이 여자가 거기서 나옵니다. 문이 닫히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앰뷸런스 소리가 시끄럽게 나요. 그래서 밖을 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그 301호 아저씨가 119 하얀 천에 덮인 상태에서 나가는 걸 봅니다. 죽어 나간 거죠. 그리고 1년 사이에 그 집에서 남자들만 5명이 죽어 나갑니다. 그 빌라 안에서. 다 평상시 건강했던 사람들인데 죽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빌라를 헐값에 팔고 자꾸 나가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 이제 본인이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동생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퇴원하셔서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활을 하면서 좋은 소식을 받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집에 계단에 올라섰는데 계단에서 들리는 소리,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리 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올라가서 보니까 아버지 소리가 들리고 빨리 올라가서 딱 보니까 아버지가 계단에서 딱 떨어져서 다시 떨어져서 피 흘리고 쓰러져 계신 걸 본 거야. 그 길로 또 피 흘리면 숨져 계신 거지. 장례를 치르고 다시 와서 집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 남동생이 문제는 남동생이 여자 말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여자가 이야기하는 소리들이 계속 들려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자꾸 신경이 써요. 그래서 자기가 길을 이렇게 막아봅니다. 길을 막았는데도 여전히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기 또 있다. 여기 또 있다. 여기 또 있네. 여기 또 있다. 이 소리가 계속 들린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빌라에 남자들만 죽었다. 그래서 여기 또 있다는 이야기는 남자가 여기 또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무속인한테 가서 한번 알아보자. 무당을 찾아갑니다. 첫 번째 만난 무당 상담 이후에 다리가 부러져서 자기들하고 두 번째 상담을 거절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다른 무당을 찾아가죠. 그런데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이 사람들을 상담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무당들이. 다 피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스님을 한 분 모시고 오게 된 거야. 그 빌라로. 그 빌라에서 딱 보더니 스님이 와서 이 근처에 뭔가 건드린 게 없어. 나무를 뱄다든지 뭐 돌을 팠다든지 그런 거 없어. 그 이미 거기는 재개발을 한다고 막 파헤쳐져 있었다는 거죠. 그 뒤쪽은 거기가 뒤쪽이 전부 복숭아 밭이었다는 거예요. 가수원이었다는 거예요. 오래된 복숭아 나무들이 거기에 산적해 있었는데 그 위쪽은 전부 다 파헤쳐 나은 상태고 그 앞쪽에 빌라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스님 왈 양기에 굶주린 여자 귀신이 남자를 죽인다. 그 복숭아 밭이 있을 때 그 양기를 대체를 해주고 있었다.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도 그 빌라에서 사람이 죽어 나간다는 겁니다. 20년 전이었는데 그 이야기는 여기가 지금 재개발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된 빌라겠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로 그 빌라를 팔고 새 아파트로 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연자들은 그때 헐값에 팔고 거기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지금도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있다.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저희들이 보는 리뷰입니다. 얘는 한 23살 때 죽은 지금 23년 전에 그러니까 죽은 원기입니다. 원기 원래는.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 되어 있다고요? 악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악기. 사람을 죽게끔 했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 23년 됐다는 것은 이 원기가 죽은 지 3년 동안은 좀 잠잠했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빌라에 국한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스님의 말대로 그 복숭아가 양기를 대체해주고 있었다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그 복숭아 밭이 어떻게 보면 이 원기의 어떤 활발성을 눌리고 있었다. 우리가 복숭아가 의미하는 것은요. 조상이나 귀신을 눌리는 용도의 어떤 가실나무고 과일입니다. 제사상에 복숭아 올리지 않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을 때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무의 가지를 귀신을 쫓는 곳에 씁니다. 이 동쪽으로 뻗은 햇빛을 보고 자라는 이 복숭아 가지는 좀 붉은 빛을 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귀신을 좀 쫓아내는 역할, 귀신을 눌려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복숭아밭이 많을 때는 이미 전지를 하기 전에는 전부 그런 도장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자라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원기를 눌려주고 있다가 한 3년 이후에 그 나무들이 다 파헤쳐지고 난 이후에 이 원기가 악기가 되어가는 상황이었다. 저희들은 그래 봅니다. 그래, 이 원기는, 지금 악기죠. 이 악기는 제가 아까 떠올리자마자 제가 한 편 찍고 나서 이걸 떠올리고 난 다음에 이 눈이 아파가지고 눈을 잘 못 떴었습니다. 예? 요즘 창간인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눈 되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에너지를 빼놔놓은 상태입니다. 에너지를 빼놔놨고 제가 이쪽으로 불러보겠습니다. 혹시 영안에 있으신 분들 혹시 보이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빌라에 있던 아까 내한테 에너지 뺏긴 악기
너를 이쪽으로 소환하니. 옆에 서. 아이고야. 니 아까 내한테 상당한 지기를 줬지. 어? 눈을 못 뜨게 니 만들더만. 어? 니가 한 일이 잘 됐다고 생각하나? 잘못된 것을 네가 인정을 하나? 네가 뭐 잘못된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하겠어. 네가 어떻게 죽었는지 나는 봤거든. 내가 본 거하고 네가 죽은 게 맞나? 일치하나? 얘는요. 얘가 죽었을 때 23살입니다. 그런데 10대들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우리가 보는 관점입니다. 서희가 맞나? 서희가 맞아? 우리 걔들한테 복수했나? 안 했잖아, 그래. 왜 안 했어? 어? 걔들한테는 왜 복수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어? 왜 그랬어? 죽고 난 이후에 이게 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지. 얘가. 어떻게 복수를 하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얘들 괴롭히는지를 몰랐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도 그러면 그 대상들은 네가 알고 있나? 모르겠죠, 그래. 그때 니한테 누가 그랬는지 네가 지금 알고 있어, 그러면. 그 당시는 알았어. 밤에 일어난 상황이고 밝은 곳이 아닌 어두운 곳, 그 복숭아밭 근처에서 일어난 사고 같습니다. 그 근처인 것 같아요.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불빛이 없는 곳에서 보다 보니까 누군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끌려갔다면은 끌려가는 동안에 그 인가를 지나서 가는데 그걸 네가 왜 감을 안 지르고 그랬어? 그까지 어떻게 끌려가? 자가를 물려서 갔다. 그러면 네가 그러면 빛이 있는 곳에서 끌려갔을 거 아니야. 빛이 있는 곳에서 끌려갔으면 걔들 봤을 거 아니야. 예, 잘 못 봤답니다. 혹시 눈도 가렸나? 재갈을 물리고 눈도 가렸답니다. 그럼 네가 다른 사람을 죽게 해서 네 속이 시원하나? 네 마음이 시원하냐 이 말이야. 네 마음이 시원해? 사람 하나하나를 죽일 때마다 네 마음이 좀 풀어지나? 풀어지는 건 아닌데 시원하다 이 말이네. 그럼 네가 지금도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봐도 되나? 네가 그때 이후로, 네가 죽고 난 이후로 몇 사람 죽였어? 맞지? 9명 죽인 거로 보이거든요. 9명. 얘는 지금 영적인 에너지가 300이 있어요. 우리 황령이나 이런 애들이 영적인 에너지가 있었죠. 얘도 지금 악기인데 영적인 에너지 300이 있어요. 이게 뭐라 할까? 사람을 죽인 어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 지기를 많이 줬거든요.
지금도 약간 피곤한 기가 있습니다. 제 눈에 지금. 자, 너는 네가 지은 만큼 받고 갈래? 네가 지은 만큼 받고 갈래? 안 그러면 너를 지옥 그냥 보내줄까? 네가 지은 만큼 받고 갈래? 아니면 너는 이 우주가 끝나는 지점까지 는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 네가 지은 만큼 받고 갈래? 그러니까 지가 한 일에 대해서 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이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사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얘는 지금 지가 그냥 그냥 시원하다네. 시원하다. 죽이고 나니까 내가 시원해진다. 지가 갖고 있는 그 원한을 풀지 못했던 것을 그 하나를 죽임과 동시에 자기는 이 시원함을 느낀다는 거지. 그래 너는 지옥 가라. 지옥 가서 네가 뉘우치든 못 뉘우치든 계속되는 지옥의 굴레에서 너는 벗어날 수가 없다. 자, 너의 영성은 전부 회수하느라 회수된 이름의 영광을 지옥 마가하고 1억 5천만 년행에 처하느니라. 이는 인간 세상을 많이 어지럽혔어. 안타깝습니다. 그죠? 남자들에 의해서 지가 피해자가 됐지만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게 됐거든요.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해하고 세상을 어지럽힌 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지은 죄만으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이런 악기들은 결론적으로 좀 뭐랄까 한번 에너지가 이렇게 흐르고 나면요. 진짜 제대로 된 교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악기들은 다시 재생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신계 시즌5 재개발 빌라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